하루를 사는 데는 기상정보가 필요하고 일주일 정도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한다고 할 때는 기상정보가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생과 사를 좌우하는 게 사실 기후변화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좀 심해진 거죠. 월 단위라든지 장기적으로 연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입법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상법도 개정하고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도 제정하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해서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게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현대호 박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부분이 제조업이 이제 그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분야별 법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적응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도 큰 입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를 중립을 시키는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서 각국에서 그걸 실천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는데,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담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게 탄소 중립 기본법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의 적응이라든지 녹색 성장 관련 부분도 이 법에 담아서 포괄적인 형태로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이고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정확 기후변화인지 아닌지, 그게 언제 나타날 건지, 어떤 그 정도로 나타날 건지를 감시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적응을 하든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 결과치를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적응하자, 또 대응하자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 관련 입법사항도 쭉 나타나고 정부 기관이나 정부들이 역할들이 나옵니다.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법은 2003년에 기상청과 같이 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시행령 신규축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해양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이 들어왔고, 또한 벽지 분야의 그 기후변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서로 상이한 입법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담다 보니까 어렵게 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외국과 비교해 보면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 연도별로 산업 분야별로 매년 얼마씩을 줄이겠다 목표치가 나오고 실효성이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중앙행정부처별로 또 해당 기관별로 사업자별로 실천 의지가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정화를 두어서 국민이나 기업이나 또는 정부 기관들이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마련하자는 그런 논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 전문용어로 분법화 한다고 그러는데, 기상법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기후변화가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이제 누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극지에 관련된 부분은 체계상 부적합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극지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을 해서 하는 게 체계상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 부분하고 기후변화 대응 부분, 탄소 중립의 부분이 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독일 경우에는 연방기후보호법과 기후변화 적응법이 있는데요. 그 법체가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온난화 기후 대책법하고 기후 변동 적응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해당 법을 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하기 편하고 또 목표치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일반 입법 방식처럼 구분해서 입법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일상생활에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예측 정보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법 체계를 단순화하고 또 관련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연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법 체계를도 그렇게 하자는 게 저는 최종 목표입니다.